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종목 한번 이어가 봐야겠죠. 우리 시청자님 지금 두산중공업 그래도 어제장에서 17,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셔서 수익을 좀 축하 좀 드리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건설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조, 단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 에너지인 풍력 쪽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워터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발전용 가스 터보,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것들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했던 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원전 관련해서 이제 공동 수주 추진, 요거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적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한수원과 손을 잡고 청정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지금 중소형 원자료를 통해서 수소 발전을 통해서 이제 청정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공동 수주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좀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두산중공업의 우리가 이제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2021년 3분기에 매출액이 약 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558%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 원전 공동 수주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실정에 대한 기대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산중공업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지금 차트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17,850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 주식 비중을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이제 5%씩 올라갈 때마다 보유 비중의 3분의 1씩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략 매도는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시작하면 오늘 종가가 17,850원이죠.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고요. 분할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인지컨트롤스가 들어와 있네요. 1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인지컨트롤스 어제장에서 18,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인지컨트롤스는 이제 지금 구간대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결론적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인지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냉각 시스템 부품,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엔지리형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한 4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TMS 센서라고 해서요. 그 엔진 온도 관리 시스템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EMS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엔진 온도, 진동, 압력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신호 전달 센서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무려 85%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쪽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26,350원에서 장대 음봉이 좀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국내 배터리 SK 이노베이션과 2020년 10월 달에 약 3,937억의 공급 계약을 OEM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수주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이 좋아지게 되면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달에 정부의 뉴딜 정책의 핵심인 수소, 상용차, 열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도 친환경 관련해서도 이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됐고요. 2019년도에는 4,9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한 4,50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한 1,200억 정도가 됐고요. 네, 영업이익은 한 24억.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0%가 좀 증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금성 자산은 뭐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지금 이제 18,15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저가 매수,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낙폭과대 자리에 좀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 반등은 한 2만 원 선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도하기보다는 잘 보유하고 계시면 약수익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에서 전저점 라인대인 17,15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서 2만 원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지컨트롤스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라온 시큐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어제장에서 4,650원에 마감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리고 또 백신 여권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저가권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뭐 기업 내용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모바일 인증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3분기가 거의 뭐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계절적으로 적자예요.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매출액을 보면 지금 73억 정도 됩니다. 영업 손실이 한 18억 정도. 네, 그리고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이제 성수기입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백신 여건에 대한 부분, 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주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고가권에서 대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라운시큐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구축 이쪽의 사업에도 이제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여건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운시큐어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에도 진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일본 시장의 이 생체 인식 그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10배가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작년 7월 달에 일본 쪽에서의 지금 생체 인증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게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정도 되고 향후에 이 구독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SRT 같은 경우, SRT에서 라운시큐어가 원패스로 SRT의 승차권 예매를 하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부분. 이런 이슈가 이제 한 6월 중순에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제 주가는 가장 큰 라운시큐어의 가장 핵심 이슈는 백신 여건에 대한 이런 그 재료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보통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4,000원 정도 뭐 4,1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9,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선해연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HSD 엔진은 주가가 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선박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 발전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2위예요. 근데 주가는 지금 상승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처가 어디냐면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어서 1조 원 밑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수주 잔고가 1조 원 정도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 2조 원 정도 됐던 회사예요. 근데 세계 2위죠. 그럼 향후에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날지 여부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만 척의 중고 선박 잔량이 다 이제 LNG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LNG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HSD 엔진의 수주 잔량이 앞으로 한 2배에서 3배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1조 원 정도 수주 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2조에서 3조 정도 수주 잔고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박 엔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2001분기에도 2016년 대비해서 이 선박 엔진의 가격이 약 한 2배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나 해운 뭐 이 업황이 엄청나게 좋죠. 근데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적에는 향후에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선주가 좀 먼저 움직이고 이제 이 주식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지금 정고점이 12,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정고점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을 좀 보게 되면 2018년도에 한 5천억 정도, 영업 손실은 350억.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한 6,700억 정도, 영업 손실이 한 218억 정도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8,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1,140억 정도 되고요. 영업 손실은 69억, 적자가 좀 났는데 향후에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453억 정도를 갖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 주식은 오히려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단기 목표가 12,000원 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